아몬드 크림을 만들어 볼게요. 아몬드 크림은 보통 아몬드 가루나 아몬드 페이스트로 만들어요. 보통 예전부터 하는 방식은 아몬드 가루로 하는 거고, 요즘에는 아몬드 페이스트로 많이 만들어요. 물론 그 소프트한 부분이나 향이나 맛에 대해서는 아몬드 페이스트로 하는 게 더 맛은 나아요. 그래서 가루로 한 아몬드 크림을 만들어 보고, 이건 간단해요. 좀 버터를 넣고요. 버터는 냉장고에서 꺼낸 찬 버터가 좋아요. 실온 버터로 하면은 계속 돌리다 보면 일부는 녹는 경우가 있으니까 찬 버터 쓰세요. 설탕 넣고요. 그리고 크림을 만들어요. 처음엔 저속으로 하고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낮게 하고. 그래서 버터랑 설탕만 넣으면은 잘 안 풀어지거든요. 계란 조금만 넣을게요. 한 반 정도. 하나가 들어갔네.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. 많이 넣으면 버터 안 풀어져요. 그래서 이거 잘 안 풀어주면 토치로 하고 그러는 경우 있는데, 가능하면 좀 토치는 권하지 않아요.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뭐 급하면 쓸 때도 있는데 권하진 않아요. 지금 웬만큼 다 풀어졌어요. 덩어리 졌으니까 좀 더 풀리게 놔둘게요.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계란 넣어서 어느 정도 다 유화시키고 끝낸 다음에 아몬드 가루를 넣는 거로 나와 있어요, 보통은요.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아몬드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계란 다 넣기 전에 아몬드를 넣는 게 더 잘 섞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웬만큼 섞여서 아몬드 가루를 먼저 넣을게. 계란 다 넣기 전에. 아몬드 가루 들어가면 훨씬 잘 섞여요. 그래서 좀 들어야 됐으니까 계란 반 정도도 넣을게요. 그러니까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면 버터를 중간에 끼게 해가지고 상당히 잘 풀어져요. 그러니까 아몬드 가루를 먼저 넣으세요. 계란 반 정도 풀어준 다음에 아몬드 가루를 넣으시면 돼요. 남은 계란 마저 넣을게요. 한번 끄고 한 번만 더 훑어줄게요. 다 섞였어요. 마지막으로 가루 넣고, 그리고 럼도 넣을게요. 그리고 저속으로 또 섞어주시면 돼요. 다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섞지 않으셔도 돼요. 그래서 아몬드 크림은 사용할 때는 약간 실온 거 쓰는 게 좋고요. 보관은 어차피 냉장고에 하셔야 돼요. 그냥 제대로 섞이기만 하면 돼요. 아몬드 크림 만들어서, 아몬드 크림은 상당히 간단해요. 만드는 거요. 이거로 상당히 많은 타르트 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, 살구, 딸기도 만들 수 있고요. 배도 만들 수 있고, 뭐 포도도 만들 수 있고,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은 요 아몬드 크림 만드는 거 설명드렸어요. 이건 간단해요. 요거로 조금 이따가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오늘은 그 블루베리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건 우리가 만든 거 아몬드 크림만 있으면 돼요. 근데 아몬드 크림만 사용하기는 조금 심심해서 저희가 포도를 캐러멜한 걸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설탕을 냄비에 넣으시고, 설탕이 바닷가 모래 정도처럼 젖을 정도까지만 물을 넣으세요. 드라이된 부분이 있으면 안 돼. 다 물이 들어가야 돼요. 그 다음에 끓여주세요. 그리고 이거 생크림하고 우유인데 이건 따뜻하게 해놨어요. 지금 저희가 이거 한 60에서 70도 사이로 따뜻하게 해놓은 거예요. 포도 준비해 놓고요. 그리고 캐러멜이 계속 불이 끈 상태에서도 캐러멜화가 되니까 물을 여기다 준비해 놓고 캐러멜을 여기다 덜어서 여기다 식힐게요. 이거 이제 캐러멜 만드는 거예요. 드라이 캐러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 없이요. 근데 그거 하면 아차만 타고 그러니까 그건 조심스러워요. 그래서 물을 특별하지 않으면 넣으셔도 돼요. 플레이버가 드라이로 한 게 더 좋다고 그러는데, 잘못하면 타서 탄맛 나니까 그냥 큰 문제 없으니까 물 좀 섞으세요. 생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. 지금 생크림하고 우유 부으면 안 돼요. 생크림하고 우유는 항상 따뜻하게 해놓은 거 쓰셔야 돼요. 포도에다 부을 거면 포도는 여기다 넣을게요. 이제 살짝 색이 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색 조금만 불 낮췄어요. 더 낮출게. 이제 색이 나면은 그때부터 빨리 나니까 불 낮췄어요. 이제 색 났어요. 이 정도면 충분해요. 그래서 한 번에 붓지 말고 나눠서 부을게요. 그래서 한 번만 끓여주세요. 넣고요. 그 다음에 포도에다 부어주세요. 그리고 조금 식혀주세요. 그러면 쉘에다 넣고 굽는 거 해드릴게요. 그럼 필링을 채우고 아몬드 크림을 바르고 블루베리를 올리겠습니다. 필링 그냥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. 초콜릿 타르트도 해보고 바닐라도 해보는 거예요. 요거는 전통 방식으로 타르트 쉘 사용한 거예요.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. 여기다가 아몬드 크림을 짜 넣을게요. 너무 많이 안 차셔도 돼요. 쉘이 한 70에서 80%만 짜시면 충분해요. 그래서 블루베리를 올려놓을게요. 너무 꽉 차면 안 돼요. 너무 꽉 차면 익질 않아요.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 돼요.
가능하면 예쁜 쪽이 위로 올라오게 하세요. 이렇게 쉘이 사이즈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조금 나오는 시간은 좀 다를 거예요. 익혀지는 거는요. 네, 이 정도면 소금을 넣겠습니다. 몇 분 구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타르트 이제 그 블루베리 나왔어요. 그 만약에 반건조 블루베리 하실 거면 시럽에다 소킹 하셔야 돼요. 이건 프레쉬 블루베리로 한 거예요. 바닥도 이렇게 확실하게 돼, 옆면하고요. 그 초콜릿은 색은 안 보이죠? 이렇게 완전히 익어야 돼. 그래서 이건 어차피 브라인드 베이컨 안 하는 거니까 이대로 놔두고요. 그럼 맛이 어떤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그 일반 블루베리 타르트랑 달리 이건 바닥에는 호두 캐러멜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. 얘 보이죠? 단면이 다르죠? 초콜릿 한번 잘라볼까요? 비교해보세요. 그럼 맛도 한번 제가 보고 느껴볼게요. 진짜 괜찮아요. 우선 저희가 타르트 배합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. 6개, 진짜 한 10개 정도는 해봤어요. 그것도 다 유명하다 그러고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. 딱딱하지 않고 바삭하고 안정적이고 흐트러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. 맛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맛은 조금 신맛이 더 나면 좋거든요. 블루베리 자체가 이게 그렇게 시진 않아요. 다음에는 저희가 그걸 해볼게요. 밑에 건조 크랜베리나 블루베리에서 밑에다 캐러멜을 같이 걸을게요. 그러면 신맛이 나올 거예요. 개인적으로 저는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. 그리고 위에다 장식은 특별한 게 없어요. 저희가 글레이즈하거나 파우더 슈가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.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아요. 뭐 맛은 여러분 개인 취향인데 최소한 타르트 쉘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촉촉하고 모든 게 맞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이 정도면은 뭐 어디서든지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맛은 조금 신맛이 더 나면 좋겠는데 블루베리 자체가 이게 그렇게 시진 않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캐러멜에 레몬 주스가 조금 들어가거나 패션 프루트 그런 쪽에 뭔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닥에 호두 캐러멜 할 때 여기에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건조 블루베리를 소킹해서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